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0을 넘기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된 일, 바로 제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게 된 사연입니다. 제 자식들은 아들 시혁이와 딸 시영이 2명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정말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원하면 다 들어주고, 늘 그들의 행복이 제 우선이었죠. 저는 항상 자식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고 싶었어요. 시혁이는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사달라고 조르고,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바로 등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혁이의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혁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면 시혁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혁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당시에는 그 게임기가 꽤 비쌌지만 저는 시혁이를 위해서 기꺼이 사주었습니다. 시혁이가 그 게임기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웃는 얼굴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다 들어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저 아이의 웃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딸 시영이는 시혁이와는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영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시영이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영이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영이는 자주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영이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영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시영이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영이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시영이가 원하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필요한 교재는 전부 사주었습니다. 시영이가 원하는 대로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시영이가 성적이 오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가 성인이 되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혁이는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해외 연수 등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언제나 시혁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시혁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시혁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영이는 대학 진학 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영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시영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지원하고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그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어요. 두 아이의 웃는 얼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의 존재를 점점 무시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행복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기에 저는 그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식들을 지원했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무례한 언행과 저에 대한 무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혁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는군요. 시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니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모습에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시혁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술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시혁아, 괜찮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제발 좀 그만해! 시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혁이가 짜증을 낼 때마다 저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크면서 겪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사춘기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무례한 말들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저는 그저 시혁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혁이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조언을 해주려 하면 짜증을 냈고 때로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며 대화를 피했죠. 예전에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시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니?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시혁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 삶을 이해 못해요. 난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시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 눈치만 보잖아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체면 차리느라 바쁘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시어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기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그저 남 눈치 보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시어기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매번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저를 향해 무례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나만 탓해?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같은 꼰대가 되기 싫다고. 제발 좀 내버려둬. 난 이제 어른이라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시어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양육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시어기를 너무 과보호했나?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려 했고 그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기는 이런 제 노력을 간섭이라고 여겼고 더욱 날카롭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 다음은 딸 시영이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시영이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영이의 남자친구는 성실해 보였지만 첫 인상부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의 말투나 행동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시영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영아, 엄마가 너의 행복을 바라는 건 알지? 엄마는 너의 남자친구에 대해 몇 가지 걱정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지만 시영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시영이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존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영이는 제 의견을 묻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시영이는 결혼식 장소부터 드레스,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시영이에게 엄마도 도와줄게. 함께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만 시영이는 엄마,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시영이의 결혼식 당일 저는 그저 손님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제 역할은 거의 없었고 시영이와 그 남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시영이의 행복을 빌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영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이는 새로운 가정에 집중하면서 저와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제가 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시영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집에 찾아가도 시영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영이는 결혼 후에도 저에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그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영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는 시영아, 결혼 생활은 잘 지내고 있니? 힘든 일은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영이는 엄마, 그만 좀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영이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 모두 저에게 마음을 닫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영이의 결혼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시영이의 결혼에 대해 걱정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영이는 결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영이는 사위와 크게 다툰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시영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영이를 위로하며 시영아, 괜찮아.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힘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영이는 저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영이는 여전히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영이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영이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시영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시영이에게 작은 위로의 말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여전히 저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시영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수록 시영이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권위적이었고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자식들에게 늘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보다는 저를 찾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혁이와 시영이는 남편과 저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두 자식 모두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시혁이는 남편 앞에서 항상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시혁이에게 공부하라거나 취직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시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에게는 마음껏 불평을 늘어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시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영이는 남편 앞에서는 얌전하게 행동했지만 저와 있을 때는 자신의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자식들을 달래고 남편의 요구에 맞추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식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대했지만 그만큼 자식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엄격함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그 결과 저에게 더 많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에게 강한 훈육을 할 때마다 저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고 저는 자식들을 더 많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혁이는 남편이 없어진 것을 계기로 저에게 더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가족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정 내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제가 모두 떠안게 되었죠. 경제적인 부분부터 자식들의 교육, 그리고 가정의 전반적인 운영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의 변화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시혁이는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앞에서 참았던 불만들을 이제는 저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라며 저를 비난하곤 했죠. 시혁이의 이런 태도는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영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했지만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의 이런 태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힘마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갔고, 이는 제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마다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을 엄하게 대했던 것이 결국은 옳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식들이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좋은 엄마였는지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들을 대했던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식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매일매일을 견뎌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시혁이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직의 고통과 좌절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시어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거야. 엄마가 곁에 있잖아. 라고 위로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기의 태도는 더욱 무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내버려둬요. 제발요. 라며 대화를 피하곤 했죠. 그러다 점점 그의 언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기를 깨우려 할 때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더니 밤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시어기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가, 이러지 말자. 엄마가 도와줄게. 함께 새 직장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해요. 내 인생이에요. 라며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시어기를 위해 구직 정보를 찾아보고 그의 이력서를 정리해 주려 했지만 그는 이런 제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참견하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기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엄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나를 왜 낳았어?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가,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기의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너무 약하게 키웠어. 항상 나를 감싸주기만 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시어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기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사랑이 헛된 것이었다는 듯한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밤새 공부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시험 전날 밤잠을 설쳐가며 그의 컨디션을 챙겼던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항상 남 눈치 보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시어기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기의 말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시어기를 위해 바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를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가, 그만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채 그는 평소에 품고 있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와 좌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처럼 강하지 못했어? 왜 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냐고! 시어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시어가, 이제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시어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희생했다고? 그럼 이제 와서 그걸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야? 난 그런 희생 원한 적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가, 이제 그만 나가주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기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물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어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제가 놓친 것은 없는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시어기를 너무 약하게 키운 것일까요? 세상의 험난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시어기를 키웠습니다. 그의 첫 걸음마부터 대학 졸업까지 저는 항상 그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의 숙제를 도와주고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에게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이젠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단다. 시혁이와 시영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제가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후회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영이도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네요. 하지만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그들의 말을 끊고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다.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니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래. 지금 저는 그들과 연락을 끊고 제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시혁이와 시영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곤 했고 그들의 방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혹시 후회하지는 않을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결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며 제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시혁이와 시영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 상황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젠가 시혁이와 시영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개인으로서의 자아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